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오늘 6월 11일 토요일이죠. 효순 미순 20주기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 민노총이 주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보기에 좀 이상한 장면이 보입니다. 우선 참가자 제일 앞줄을 한번 보십시오. 좌파 운동권인 거는 알겠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머리 허옇고 수염 기르신 할아버지부터 대부분 연세들이 자기네들이 털딱이라고 놀리던 바로 그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좌파들이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민노총 집회였거든요. 민노총 집회를 하다가 그 자리에 모였던 노조원들을 상대로 효순 미순 집회를 한 겁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집회한 세종대왕상 앞에서는 2030 청년들이 고작 20명 모여가지고 20여 명 효순 미순 20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불과 20명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하는 데는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경찰 수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려 20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 평가 속으로 들어갔어야 될 20년 전 사건이 마치 5.18 광주처럼 다시 살아나고자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저희가 보입니다. 20년 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던 여중학생 신효순, 신미선 양을 추모하는 집회가 11일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렸는데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이 행사를 열고 반미자주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또 반미하고 나오죠. 그리고 자주하고 나옵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이야기죠. 반미자주. 반미자주 노동자 대회를 열고 한반도 미국 전쟁기지화 반대와 소파 개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미관계 재정립과 소파 협정을 개정하려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하다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바로 좌파 정부였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어줄 그런 정부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될 일을 5년 동안이나 별다른 중요한 이슈를 만들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것을 중요 이슈로 띄우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로 사람이 모일 리가 없으니까 민주노총이 3, 4천 명 모였을 때 그 자리를 이용해서 효순 미선 때문에 3, 4천 명이 모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초기지화 전략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그런데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 바로 미국과 함께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자는 게 공약이었고 그 공약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민주노총은 오늘 투쟁기리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심 동맹, 군사력 정강, 대북 적대 억제 정책을 막아내고 남북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투쟁을 결의하고, 자, 노조가 할 일입니까? 이게 노조는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면 진짜 노조가 아닌 뭔가 감추어진 목적을 가진 노조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연 굴종적 한미 관계인가를 알아보자면 2020년 8월 31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장갑차 사건이었습니다. 미 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인근에서 미군 장갑차와 한국 SUV가 추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SUV 탑승자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가 즉각적으로 어제 저녁 포천 인근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그리고 유족과 함께 주한미군과 더불어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즉각적으로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가 반응을 하고 그 이후에 보면은 미국은 나름대로 그 전과 완전히 달라진 태도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유사한 사건을 보면 효순이 미선이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도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추어 버리는 거죠.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년이 다 돼갑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주한미군 장갑차와 추돌 사건을 일으키면서 민간인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즉시 해당 지역에서의 훈련을 중단해버리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훈련까지 중단하면서 경찰에 협조합니다. 2002년 효순 미선 사건 때처럼 반미 여론이 들끓었을 것을 우려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즉각적으로 훈련을 중단해버리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비극적 사고로 사망한 민간인 가족에게 조의를 표한다면서 미군은 한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때 이 사고는 교통사고였습니다. 누가 봐도 교통사고죠. 장갑차가 가고 있었고 그 뒤를 SUV가 추월하면서 충돌해버린 추돌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의 훈련을 중단한다고 덧붙입니다.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한글과 영어로 어제 저녁 포천 인근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 그리고 유족들께 주한 미군과 더불어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게 됩니다. 주한미군이 밝힌 훈련 중단 지역은 미 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영평 사격장 일대인데 사고는 전날 밤 9시 30분께 경기도 포천 영로대교에서 SUV가 사격장 훈련을 마치 복귀하는 미군 장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돌 일어날 때 계속 흠집을 잡고자 하죠. 아니 장갑차가 가면 컨보이 하는 차가 뒤에 따라갔어야 한다 하고 터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내 도로교통법에도 군용 차량이 이동할 때 불빛 등으로 호위하는 컨보이 차량이 꼭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법에도 없는 것을 미군한테만 적용해라고 나선 겁니다. 물론 효순 미선이 그 사건은 저 역시 추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조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과잉해서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시켜야 되는 그 사람들,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군은 그 장갑차를 운전했던 주한미군 상병을 출두시켰고 경찰에 출두시켰고 경찰은 이 상병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출두를 시켰고 조사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은 외교부를 직접 찾아가서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확인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도로교통법에도 군용 차량이 이동할 때 불빛 등으로 호위하는 컨보이 차량이 꼭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국내법에도 없는 것을 미군한테만 적용해라. 이거는 과잉이죠. 누가 봐도 과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다른 이슈를 찾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순 미선 20주기가 찬스다, 기회다. 그런데 효순 미선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해도 모이지 않을 테니까 민노총으로 모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해버림으로써 마치 그 행사가 효순 미선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국민한테 호도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 분들을 보면은
저보다는 기본적으로 다 연세들이 더 드신 것 같습니다. 좌파들이 특히 만약에 이분들이 빨갱이라면 연세가 이미 우리 나이를 초월하는 그런 세대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을 이 사진 한 장으로 극명하게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작 효순 미선을 추모하는 청년은 고작 20명이 모여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입니다. 또 6.15 청학본부 대학생분과위원회 등도 6.15 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서 중국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와 통일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기도 별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민주주의 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소속 20여 명이 모여서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했는데 여기도 고작 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85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850명은 큰 숫자는 아니지만 좌파들의 집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단 민노총보다는 좀 작았는데 민노총은 오늘 집회가 자신들의 노조 집회였다가 순간적으로 효순 미선 20주기 행사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기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회를 마친 뒤 오후 4시께부터 같은 장소에서 효순 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개성 6.11 평화대회를 이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어가 민주노총이고 이어갔다라고 동사가 써지는 거 보면은 바로 민주노총이 주체로 이 행사를 이어서 한 겁니다. 최근 저는 얘들이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킬까 호시탐탐 감시하고 있는 그런 자세 비슷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올려드린 아직도 못 버린 촛불혁명 야욕 주사파 이인영 국민은 반드시 문재인 이재명 위기 때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이재명의 섬뜩한 발언 이걸 소개해드린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어쨌든 저들은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역시도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민노총 집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실소가 나왔고 한편으로는 저들의 끊임없는 야욕과 시도 여기에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